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두 분의 친절 내생남들을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가을바람 솔솔 불어 친절로 갑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두루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KTV는 북마크, 정대진은 친절마크. 정대진입니다. 와, 오늘 멘트가 촌철살인인데요. 그냥 이거 고정으로 갈까봐 너무 힘들어요. 좋네요. 좋습니다. 어제 밤부터 고민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아, 예.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있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멤버.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럴 때는 바로 친톡 제5회 멤버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오늘도 다들 준비되셨죠? 네, 단단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노친톡도 뭐 완벽하게 준비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저희 MC들까지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보자. 네, 지난주부터 2주간 한미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것인가에 한미 양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었던 당시 공식 석상의 모습조차 잘 드러내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이 3주 만에 공식 행보를 시작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일단 사진으로 그 모습 함께 보시죠. 보여주세요. 딱 봐도 공사장이잖아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 곳이 저기라고요? 맞아요. 박사님, 여기 도대체 어딘가요? 네, 보통강변에 지금 북한이 아주 고급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오. 보통강 강한 다락식 주택구. 말하자면 보통강변에 이렇게 경사진 지역에 네.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고급 빌라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다른 때에 이런 현장에 방문한다 뭐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말이죠. 북한이 그야말로 하길 때는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인데 그런 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 갔다? 이거 뭐 어떤 속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뭔가 여유와 자신감을 또 보여주는 게 진짜. 있죠. 과시가 좀 하나 있죠. 여유롭게 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이 있어도 네. 내가 할 일은 그냥 내가 하고 나는 내 시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간 곳이 어딥니까? 이 보통강변에 이제 고급 빌라를 짓고 있는 데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반 주민은 결국 아닐 거란 아니겠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 간부들에 대한 어떤 충성, 유도, 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살 집을 마련하는 거 여기 내가 직접 지금 챙기고 있어. 비 오는 와중에도 일정 안 바꾸고 내가 가고 있어. 이제 그런 당 간부들에 대한 이제 결속, 충성 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버무려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겠네요. 민생 안정과 간부 동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평양 주택단지 건설이라는 건데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가 하는 호기심이 그냥 확 솟구치는데요. 맞아요. 아까 뭐 보통 강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그게 도대체 어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거든요. 여기가 뭐 명당 중에 명당인 건 맞습니까? 평양에서 네. 제일 명당 자리에 누가 살겠습니까? 이분이 김정은이요. 사시겠죠. 최고 지도자가 네. 살겠죠. 이 지역이 바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살던 곳이에요. 사저. 사저가 있던 곳이고 바로 앞에 이제 강변도로 비슷하게 보통강변 그 도로가 지나가고 어떤 집에서나 강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강뷰. 예. 그리고 평양에서 가장 그 높은 건물 105층 유경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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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또 이제 보이고요. 아마 북한 지금 고위 당간부들 좀 산다는 사람들 권력층 마음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아마 집에 가면 아마 그 와이프나 여기서 그 강한 다락식 주택 거기 어떻게 800개나 되는데 당신 그중에 하나도 못 차지해요 뭐 이러면서 아마 좀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교수님, 착공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제법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140일 만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 140일 네, 근데 만에요? 뭐 141일의 기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 보면은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관심사는 관심사인가 봐요. 숫자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이게 아. 거의 맞춰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빨리 진전이 된 건지 이제 좀 한번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죠. 아, 이런 거를 또 준비를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네. 너 친톡 안 올리려고 아. 네, 준비를 미리미리 해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위성 사진이네요. 네, 예. 그럼 저기가 보통강이에요? 네, 지금 보통강이 앞에 흘러가고 있죠. 네. 공사 직전 올해 3월 초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 이게 지나서 네. 이거는 6월 초순에 촬영된 네? 보통강변 주변의 지금 모습인데 저 넓은 지역에 그 짧은 시간에 벌써 건물들이 막 올라오고 그렇죠. 있네요. 5호댁 세상에. 지역을 이제 이거를 싹 다 밀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완성될지 좀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너무.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뭔가 분양 받으러 가고 하면 조감도가 탁 있고 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 보고 싶네, 보고 싶네, 그쵸? 그것도 준비를 했어요. 네, 그것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대박. 아, 뒤에는 일반 아파트가 있고 가운데 부분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보니까 진짜 계단식, 다락식 그렇죠. 진짜 이게 테라스용 저 구조예요? 계단식 네. 구조 강한 다락식이라고 네. 우리 해서 뭐 서울의 한남동이나 네, 네, 아니면 네. 저쪽 뭐 워커힐, 광장동 네, 네. 이쪽에 유엔빌리지인 줄.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주변 교통망, 인프라 각종 들어오는 걸 최고급으로 하라고 아. 하나하나 챙기고 있고 어쨌든 누리고 산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평양 내 최고급 주택단지. 네. 내 때 이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음. 랜드마크를 지금 만들려는 욕심이 굉장히 좀 많이 일으킵니다. 네. 아니 근데 내부가 너무 궁금해요. 네. 박사님 혹시 뭐 준비하신 거 박사님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교수님은 준비하셨는데. 아니 정대진 교수가 오늘 치고 나올 줄 알고 예. 제가 예. 그대가 바깥을 한다면 나는 안을 챙겨보겠다 내부가 이런 더 생각으로 궁금해. 정말 제가 예. 열심히 예. 수집을 해서 어. 입수를 했습니다. 진짜요? 보여주세요. 저희가 오, 이제 오, 자꾸 대박. 뒤를 보다 보니까 목도 아프고 네, 맞아요. 이번에는 방향을 맞아요. 바꿔봤습니다. 앞을 보시죠. 오, 기대됩니다. 어이구. 자, 이거는 침실입니다. 지금 네네. 침대도 상당히 좀 세련된 형태. 그다음에 진열장 가구를 보면 오. 지금 각각 칸마다 이렇게 조명이 있는 네. 북한에서 보면 상당히 좀 세련된 형태의 그런 오. 조명들 이런 것들도 눈에 띄고요. 이 방도 지금 서재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북한 주택과는 달리 고급화, 좀 차별화돼 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오, 그리고 복층인가 네, 봐요. 복층식으로 복층인데? 내부 계단이 네. 지금 형성돼 있고 네, 듀플렉스 이런 형식이네. 거는 뭐 한 100평이 넘겠죠? 네. 아래층, 위층 이게 해가지고. 100평이 넘는다고요? 아래층, 위층, 아, 복층으로 다 해서 합쳐서? 네, 아. 그렇게 아마 구조가 돼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원래 북한은 이렇게 새로운 주택 단지를 크게 건설을 하면 선정된 주민들에게 주택 이용권을 배분해서 집을 무상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네. 사실 많은 변화가 좀 생기면서 이것도 사고 파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고 오.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역시 오. 그 우리 안방마님이 정보가 빠르시네요. 그러네. 네. 아니 그럼 부동산 부동산이 정보. 생긴 거예요? 특히. 네. 부동산이 어. 생긴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어가지고 시혜성으로 주는 아파트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집 외에 네. 하나 또 고급 아파트를 받는 거니까 거기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는 네. 임대를 한다거나 세를 놓거나 이제 세를 뭐 놓는 예, 거군요. 전세를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이제 나가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조합 아파트식으로. 오. 돈을 주고 해가지고. 그리고 북한에도 이제 주택 장사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불법이지만 사실상 지금 주택이 다 거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적인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처럼 분양을 하는, 심지어 선분양하고 뭐 추첨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평양에 우와요. 오 친톡. 평양에 우와요. 오 친톡. 드디어 올 갑자기 것이 왜? 왔군요. 갑자기 왜 오는 거죠? 아니 어.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스푼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너무 부동산 실태에 대해서 음. 매우 친절하고 친절하게, 네. 네, 지금 쉽게. 상세하게
이렇게 되면 박사님이 최다 올리신 분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 뭐 꼭 최다, 뭐 최소 우리 그런 건 따지지 말지요. 아 그래요? 아니 노친통 왜 올렸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궁금해요. 왜 나온 너무 궁금해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나왔어요. 뭐가요? 북한이 지난 4월에 착공식을 했다면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불과 9개월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인 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리얼리? 또 노친톡이 좀 일리 있는 말 했네. 정말 우리나라도 아파트 단지 하나 건설하려면 적어도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쵸. 아니 근데 북한은 1년도 안 걸린다니까 저도 좀 아까 좀 뜨아하긴 했는데 건설 노동자분들이 전부 달인인 건가요, 박사님? 제가 이 부분을 그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친절하게 또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친통 너도 잘 듣거라.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 건축을 이해하려면 네. 속도전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속도전.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에 평양이 이제 폭격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전후복부 시기라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데 그때 얼마나 속도전을 벌였느냐? 14분의 집을 한 채꼴로 지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몇 채를 지었는데 그거를 시간으로 따져 보니까 14분의 한 채. 아니 그래서- 저는 텐트 치는데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건설된 평양의 여명거리라는 뉴타운이 있거든요. 네. 여명걸. 여기에 7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섰는데 네. 이 건물 70층짜리 건물에 밖에 타일을 외장 타일을 붙이는데 예. 단 13일 만에 작업. 그게 가능해요? 70층짜리가?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공사하다가 저녁 되면 하고 이러는데 좀 콘크리트도 좀 마를 때 며칠 기다렸다가 한 층 올리고 이러는데 여기는 하루에 한 층씩 그냥 올리고 밤에는 횃불을 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에. 와 대단하네요, 네. 진짜. 마식령 스키장 예. 강원도 원산 인근에 있는데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5월 달에 올해 말까지 공사해라 이래가지고 불과 6, 7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어요. 밤에 횃불 켜고 비가 와서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공사를 하고 해서 대박이네요. 그런 그 어떤 속도가 강조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뭐 강한 다락식 주택구 여기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안전은 한 건가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2014년 5월에 평양 평천구역에 있는 23층 아파트가 예. 와르르 무너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그 숨진 사람들의 가족들 또 주민들 모아놓고 건설 관계자들이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처벌받는 이런 과정을 북한이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건축물의 안전 이 부분은 조금 걱정되는 면이 네. 근데 너무 앞가디가 안 맞는 게 그렇게 빨리 지으라고 해놓고서 자기네들이 또 사과 또 하라는 거는 앞가디가 맞지를 않네요. 빨리 짓되 안전하게 지으라.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 뭐 미래 과학자 거리라든지 네. 뭐 창천 거리라든지 뭐 얘기만 들어봐도 공통점이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높고 번듯하게 호화롭게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성과 위주, 외형 중시 하다 보면은 이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겉모습은 이제 화려하고 좋은데 주변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특히 전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파트가 저층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예요. 왜요? 전기 사정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서버리면 그래서 저층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인 거고 난방 문제 같은 것도 안에서 이제 뭐 석탄, 뭐 연탄 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옛날 우리 이제 연탄 중독 뭐 그런 것도 많았잖아요. 그 예. 안에 공기도 그렇게 통풍 이런 거 조울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네. 아. 계속 드는 궁금증이에요. 현재 뭐 코로나도 있고 대북 제재도 이어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제난까지 고백을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게 과연 이게 민생 안전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목마를 때 그냥 사이다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당장은 아. 시원하다. 당장은 그냥 시원하고 아 그래 우리가 이런 거 있어 뭐 맛있어 그래 당장은 이제 있겠지만 결국은 갈증 해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 지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주택들 네. 탈북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난방 안 돼가지고 이불 덮어쓰고 자면
방에 물이 얼 정도로 콧김이 날 정도로 이런 집들이 이제 부지기수잖아요. 그런 집들을 난방 또 안 되면은 뭐 보온 시설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어려운 주민들이 먼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톡 쏘는 사이다보다는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민생 돌보기 행보에 집중하고 남북미 간 관계에 대한 방안들을 고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단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큰 남북 간의 분쟁은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민생 돌보기라는 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한 내 나라에서 의식주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